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짜잔 미키 17 보고 왔습니다. 개봉날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돌비로 보라고 엄청 홍보를 하셨는데 근데 아이맥스도 진짜 볼만했고요. 아이맥스로 보길 너무 잘했다. 아이맥스 비율은 없지만 그 소리랑 화면이 크면 클수록 더 압도감이랑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거라고 진짜 완전 생각하고요. 봉준호 좋아하면 그냥 가시고요. 영화관으로 2월 말 대학생 기준 개강전 최고의 선택, 직장인 기준 연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이 미키일츠 스포 안 당하려고 몇 날 며칠을 인터넷을 진짜 조심조심 했거든요. 안 할 순 없어. 이렇게 내리다 미키일츠 예고편이라도 나오면 막 이렇게 넘겨버리고 뭐하는 온갖 데서 다 미키일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온전히 이 영화를 느끼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듣고 가는데 진짜 제일 힘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요 근래 중에. 근데 제가 딱 말해드립니다. 절대로 가족들이랑 보지 마세요. 역시나 봉 감독님의 영화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애정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지만 초반부터 나와서 좀 그러니까 뭐 친구나 연인 사이나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가족은 절대 아닌 걸로.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CGV 용산 아이맥스에서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홀린 듯이 저도 그냥 그 박수 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나만 너무 좋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거를 아이맥스 가니까 624석이거든요. 근데 거의 꽉 찼었어요. 심지어 평일인데 다들 연차 내시고 오시는 건지. 그리고 역시나 봉테일은 달랐다. 저는 이렇게까지 영화가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는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았어요. 이게 마치 진짜 좋은 책을 읽은 듯한 느낌이랄까? 엄청 구조가 확실하게 잘 짜여진 문단과 챕터가 아주 잘 나누어진 책을 읽은 기분으로 영화관을 나섰어요. 막 챕터를 영화 안에서 이렇게 막 나누지 않았는데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막 와닿더라고요. 그 챕터마다 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게 뚜렷했고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이게 그냥 SF 영화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솔직히 엄청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말 현실적인 캐릭터고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다 이것만 빼면은 그냥 우리 사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 같달까? 왜냐면 복제인간도 딱히 막 엄청 미래의 일도 아니잖아요. 인간 복제. 복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진짜로 복제 인간이 등장했을 때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규칙과 법이 하나도 없는 윤리도 없는 이 시기에 만약에 그렇게 닥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진짜 많이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영화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는 이런 주제를 막 던질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해? 하는 약간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더더욱 이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복제인간을 이 프린트된다는 표현이 너무 신박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미키 7이라는 원작 소설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키 7도 저는 아직 안 읽어보긴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읽어봐야겠다. 대체 어디가 어디서부터 각색인지도 알고 싶어졌고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다니? 약간 2시간짜리 책 소개를 해준 느낌이었달까? 그리고 사실 봉준호 영화에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았어요. 기생충도 보였고요. 설국열차도 보였고요. 옥자도 보였고요. 괴물도 보였어요. 살인의 추억도 봉 감독의 유머러스함과 잔인함과 그 크리처들의 귀엽고 징그러운 면모들과 그리고 계급 너무 잘 보이는 그런 사회들 그리고 굉장히 영화가 초반부는 친절했어요. 진짜 이 세계관 설명을 진짜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보통은 지루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워낙 세계관이 독특하고 그걸 이해하고 봐야 또 몰입이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매드맥스 퓨리로드의 완전한 광팬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근데 예전에 제가 작년에 매드맥스 푸티지 시사회에 당첨이 돼가지고 봉준호 감독과 조지 빌러 감독의 GV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믿기지 않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그때도 되게 팬심을 엄청 막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되게 덕후스러운 그 면모들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막 나도 매드맥스 너무 좋아하는데 대신해서 막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매드맥스 같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보는 내내 또 덕후로서 또 혼자 이렇게 크크크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레이싱 장면들은 전부 다 매드맥스가 생각이 날 정도로 구도랑 그 카메라 위로 지나가는 그 자동차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들이 다 매드맥스 체이싱 장면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아, 봉 감독님 또 여기다 덕후력을 이렇게 시전을 하시는구나. 진짜 약간 성공한 덕후가 이런 거 아닐까? 저처럼 매드맥스를 막 N차를 하시거나 막 이러신 분들은 이번 미키일츠를 보면서 매드맥스도 살짝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를 올린 시점에 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아니면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스포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포가 살짝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캐릭터들도 연기를 진짜 다 너무 잘해가지고 마크 러팔로 역할을 솔직히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보는 내내 그냥 트럼프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오피셜로 감독님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전혀 아니고 약간 과거의 독재자들을 따라서 만든 캐릭터인데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마크로팔로 일부러 이빨도 약간 분장을 한 것 같던데 이빨도 약간 트럼프 같고 여기에 총이 살짝 스친 모습도 너무 트럼프 같았고 뭔가 그런 과도한 액션이라든지 약간 보여주기식 이런 과장된 행동들이 되게 도란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란프의 이미지 같아서 그게 너무 교차돼서 웃기더라고요, 저는. 트럼프 아내로 나오신 분들, 트럼프래. 마크 러팔로우 아내로 나오신 분도 너무 연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손을 떠면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 씬이 제가 요즘 근래에 본 연기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뭔가 곳곳에 유머 디테일도 꽤 있었는데 막 빵 터지는 씬은 없었고요. 관 전체가 진짜 숨죽이고 몰입해서 그 600명이 진짜 다 그렇게 보니까 막 저도 덩달아 막 긴장해서 막 아무 소리도 못 내겠고 진짜 영화만 보게 되는? 팝콘도 겨우 먹었어요. 여튼 이거는 근데 OTT로 막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절대 영화관을 가야 되고 영화관의 존재를 또 한 번 빛내줄 수 있는 영화가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비로 또 보시라는데 얼마나 또 사운드에 신경을 쓰셨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아이맥스로 봐도 그 사운드의 디테일함이 다 느껴졌고 그러니까 SF적인 세트들도 너무 좋았고 그 프린트 되는 게 특히나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봉테일 아시죠? 디테일이 진짜 프린트 되면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프린팅 한다는 걸 어떻게 누가 생각하냐고 진짜 그런 귀여운 모먼트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지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고요. 근데 왜 미국 영화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작 감독이 한국인인데 한국 영화라고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어쨌든 봉준호 감독이 이만큼 만들어낸 거니까 한국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당연히. 내 맘대로. 그리고 결국은 뭔가 한국인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인데 미국인이고 막 이런데 영어를 쓰고 있지만 뭔가 다 한국인 같은 거예요. 신기하게. 그 캐릭터의 성격들과 행동들과 뭔가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막 가족을 위해서 뭐 애쓰거나 뭐 사랑을 위해서 막 그게 뭔가 전형적인 한국에서 보던 가족 그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외국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국인의 얼이 들어간 약간 아바타 같았다 할까? 그냥 봉준호 감독의 덕후력이 빛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그 뭔가 살아온 인생과 영화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미키 일칠에 다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신 느낌? 그렇다고 너무 막
원래 봤던 느낌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나중에는 진짜 막 크리처들이 약간 크리퍼라고 하더나? 그 애기들이 막 이렇게 산같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마마를 보호할 때 모든 SF 장면들이 이질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막 약간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막 쌓았다가 막 풀어버리는 이런 거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상상력 미쳤어. 너무 질투가 나고 너무 촘촘하고 이런 내가 SF 영화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침이 다 나오네. 듄과 매드맥스의 현실감을 더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가 저는 뭘까 싶었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파닥 보게 됐는데 결국은 사랑이었다. 아니 진짜 너무 큐티 뽀짝하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큰 규모의 스케일과 막 SF라고 했지만 안에서 우리가 정작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음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에서는. 근데 갈수록 모든 캐릭터가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굉장히 돋보이기도 했고 엄청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크리처들까지도 가족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서 봉준호 감독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큰 걸까라는 식의 약간 넌지시 던지는 메시지 같았어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뭔가 메시지를 꾸겨 넣으려고 하지 않고 넌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스며들게끔 뭔가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는 내내도. 그래서 저한테는 뭐 이만큼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여튼 많이들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을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너무 주셨고요. 주접을 너무 떨었으니까 미키일치의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아카데미가 열리잖아요. 3월 3일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마침 공휴일에 9시부터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2월 결산과 함께 아카데미를 살짝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누가 상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만약 아카데미 회원이라면 이 작품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다 같이 예측을 댓글로 해보고 3월 3일에 딱 발표가 되면은 얼마나 내가 아카데미와 취향이 겹치는지 이런 걸 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니프라임 엑스페디션 미키일치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